네, 많이 더우신가요? 네. 이곳 LA 지역은요, 이번 주에 날씨가 완전히 그 평년 기온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뭐 많이 덥지도 않고 아주 쾌적한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그 어제 계신 곳의 그 날씨 상황이 너무 궁금합니다. 미 전국이 너무 방대하고 여기저기 날씨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계신 곳을 일일이 제가 다 날씨를 알 수 없으니, 물론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신지 다 알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계신 곳의 날씨 좀 간단하게 댓글로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연락을 주셨거든요. 댓글로 이제 연락을 해주셨는데 마치 현지에 가 계신 이제 특파원처럼 그렇게 상세하게 날씨를 잘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그 뉴욕, 뉴저지 쪽이 가장 많이 좀 더우신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 중에서 이 케빈 왕님이라는 분, 케빈 왕이라는 분은요, 뉴욕이 지금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더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현 감사하고요. 또 정유님은요, 뉴저지가 102도다라고 정확하게 수치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이제 어떤 구독자분은 뉴욕은 밖에 나가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뭐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희철이라는 그 구독자님은 뉴욕인데 마치 사우나에 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습기도 높고 날씨도 뜨겁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동부 지역에 계신 분들이 특별히 좀 폭염 피해가 많이 크신 것 같은데요. 오늘 내일까지는 좀 가급적 야외 활동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은 안 덥고 시원한가 봐요. 시애틀 쪽에 계신 한 구독자님은요,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카렌 남궁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신데, 시애틀 인근 스포케인이라는 곳, 저도 이제 한번 가본 적은 있는데, 그 스포케인에서 어제 날씨는 뭐 88도, 또 오늘은 83도, 내일은 76도, 모레는 77도 이렇게 예보됐다라고 상세하게 일주일치를 쭉 보내주셨습니다. 뭐 시애틀 날씨 시원하다고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예, 부럽습니다. 여하튼 아무튼 생생하게 이거 현지 기온을 전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쪼록 특히 이제 동부하고 중서부 쪽에 계신 분들 별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요, 뉴욕의 에릭 아담스 그 시장이 이번 폭염은 단지 불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자비하고 위험할 수도 있다라면서 이런 점들을 잘 알고 시민들은 대응해 주길 바란다라고 그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매년 뉴욕에서 폭염으로 한 5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 이번 여름에도 좀 조심해달라라고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싱턴 DC도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 DC는 어제 108도까지 올라갔고요. 오늘도 거의 비슷한 더운 날씨가 예보가 돼서 워싱턴 DC 쪽에서는 당국이 그 서둘러서 그 쿨링 센터를 추가적으로 막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연방 기상청은 미국 동부 29개 주에 걸쳐서 약 1억 6천만 명이 폭염 경보 또는 폭염 주의보 이렇게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29개 주면 뭐 정말 3분의 2 정도가 이런 폭염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인구 한 3억 3천만 명 중에서 1억 6천만 명이 이 폭염 주의보나 경보 대상이 됐다니까 뭐 인구로 따진다면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동부 지역에서는 이제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일부 열차가 운행 도중에 일시적으로 멈추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국영 여객 철도회사 엠트랙이라고 있죠. 이 엠트랙은 열차가 너무 고온임에 따라서 너무 고온일 경우에는 또 나름 그 제한 조치가 있대요. 속도. 그래서 속도를 좀 낮춰서 특정 구간에 대해서는 저속 운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 폭염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냐? 이제 고기압이 공중에 상공에 딱 머물고 있는데 그 공기가 이제 고기압을 꽉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힛 돔이라고 하잖아요. 힛 열기를 돔처럼 둥글게 가두어 놓고 있다라서 힛 돔 현상이 지금 이번 폭염의 원인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공기가 좀 밤이 되면 좀 뜨거운 공기가 좀 빠져나가고 시원한 공기가 좀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돔처럼 꽉 잡아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온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뜨거워지고 한밤중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열기가 자꾸 축적되는, 그래서 더 더워지는 이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이번 주까지는 그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 힛돔 현상이 좀,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열돔이라 그래요. 열돔 현상이 없어지기까지 좀 당분간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동 소식 현재 상황을 좀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제 아침에 이란이 휴전이 발효된 후에도 미사일 공격을 계속했다라면서 이를 휴전 위반이다라며 강력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휴전했는데 왜 또 그래? 네, 사실 이 휴전이 좀 불완전한 휴전인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너무 성급하게 이걸 좀 그런 게 발표한 게 아닌가. 또 아니면은 너무 완성되지 완전히 그러니까 뜸도 들이고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완전히 뜸도 들이고 밥이 잘 익은 상태에서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뜸이 좀 잘 안 든 상태에서 서둘러 발표가 되는 바람에 또 이런 그 군사 충돌이 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발효 이후에 이란에서 이스라엘 북부로 미사일 2기가 발사됐다라면서 이를 요격했고 때문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또 가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무슨 소리야?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이라고 말한 그 이후에는 우리는 공격한 게 없는데? 라고 억울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이제 휴전이 완전히 무산될 그런 분위기가 되자 결국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섭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아침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나는 이스라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웬만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스라엘 편을 좀 평소에는 좀 많이 드는데 어제는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언해피하다. 정말 기분이 안 좋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콕 집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들을 좀 진정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참 이례적인 발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후에 이제 기자들이 떠나자 혼자서 SNS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뭐라고 올리느냐? 이스라엘, 너희들의 그 폭탄을 이란에 더 이상 투하하지 마라. 그것을 투하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휴전 위반이다. 전투기 조종사들을 즉각 복귀시켜라. Right now!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누가 봐도 그 글, 말은 아니고 글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죠? 똑같은 글이어도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심정, 이 사람이 기쁜 마음에서 쓴 건지 화가 난 상태에서 쓴 건지 글만 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SNS 글이 그랬어요. 글만 봐도 화가 난 걸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경로를 의식한 듯 전투기들이 이란 수도 테헤란 북쪽의 그 이란의 레이더의 표적 일부를 공격하고 바로 다 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럼 지금 이게 뭐 휴전 상태냐 아니면 종전 상태냐 아니면 계속 그냥 전투 상황이냐 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혼란스럽죠? 잠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오후에 발표를 하기를 동부 시간으로 어제 새벽 0시 그러니까 동부 시간으로 화요일 어제 새벽 0시부터 이란이 먼저 공격을 중단하고 12시간 동안 그리고 12시간이 지난 동부 시간 어제 낮 12시부터 이스라엘이 또 공습을 멈추고 12시간 동안 그러면 이제 밤 12시가 되잖아요. 밤 12시가 지나면 그때는 이제 휴전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그 휴전 개시 시간을 1시간 정도 이렇게 넘긴 동부 시간으로 어제 새벽 1시 10분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거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우리가 맞대응한 거다라는 그 상황, 그게 이제 어제 새벽 1시 10분쯤 동부 시간으로 그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화가 난 거죠. 어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내가 그렇게 너희들 편 들어줬는데 끝까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면 이건 좀 아니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그 사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에 이스라엘은 이란이 휴전 그 약속을 어기고 우리를 먼저 공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맞대응 공격으로 전투기를 출격시킨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가만히 있어봐 전화 끊고 야 이란 알아봐. 그러니까 이란은 억울합니다. 우리 안 쐈어요. 미사일 안 쐈어요. 억울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실제로 어제 그 미국의 언론들도요 확인 결과 이란이 그 공격을 했다라는 징후를 발견을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미국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자, 그러니 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한테 화가 다시 납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드디어 경로를 했다라는 소위 트럼프 경로설이 나온 겁니다, 어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SNS에 올리면서 내가
이거 공격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폭탄 투여하지 마라 너희들 이스라엘. 중대한 위반이다. 당장 중지하라. Right now. 또 SNS에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보라고 이제 올린 거죠. 이후 이제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로를 의식했는지 공격을 즉각 자제하고 다 이제 일단은 지금 중단됐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자꾸 뭐 눈 뜨면 바뀌고 눈 뜨면 바뀌고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화요일 저녁 상황까지만 해도 일단은 소강 상태인데 이게 자고 나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 뭐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서 조금 그 좀 뭐 두렵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또 상황이 바뀌었을까 봐. 하지만 일단 말씀드리기는 이 영상을 만드는 화요일 저녁까지는 일단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단 중지된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그러면 왜 이 지경이 되느냐를 원인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 이 휴전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기자회견이나 공식 성명 발표가 아니라 SNS로 발표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요즘은 뭐 SNS로도 다 정치 활동하지만 그래도 그냥 이스라엘이나 이란의 어떤 그런 공식 입장 합의 이런 얘기도 전혀 없이 그냥 미국이 대통령이 SNS로 쭉 휴전이라고 발표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이 휴전 발표는 미완성 휴전 선언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럼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불확실성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양측의 공식 확인이 부재했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이란 외교부 장관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면 우리도 중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너희들이 먼저 12시간,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시간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혼자 생각한 건지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란 측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아니요, 트럼프 대통령님. 이스라엘이 먼저 중단하면 우리가 중단할 거예요. 이렇게 좀 엇박자가 맞은 겁니다. 결국 그 이란, 이스라엘 양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어떤 그런 공식 입장 확인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스라엘 정부나 이스라엘 군 역시도 어제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동의했다라는 그런 입장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미완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조건 및 시한 등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좀 모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란이 먼저 12시간, 이스라엘이 이후 12시간 공격 중단을 그렇게 하면서 이 일정을 지켜나가면 어제 밤 12시로 휴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일정이 실제로 뭐 잘 지켜졌는지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뭐 대안도 전혀 없었고요. 또 그런 12시간 뭐 이런 게 도대체 누구의 계산의 기준으로 한 건지도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란이나 이게 돌아가는 걸 보면 이란이나 이스라엘이 그 12시간에 대해서 뭐 합의한 것 같지도 않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이들 싸울 때 어른이 야 됐어 야 너 이쪽에 가서 5분 손 들고 서 있고 너 여기 5분 손 들고 서 있고 5분씩 손 들고 서 있는 거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싸우는 거 아니야 라고 어른이 그렇게 해버리고 그냥 간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뭐 어떤 공식적인 입장 표명 양쪽 당사자 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제. 자, 첫 번째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식 합의 없었습니다. 공식 발표 없었습니다. 단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표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부 동시 중지와 관련된 어쩌고저쩌고도 사실 명확한 게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미완성 휴전 발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형식적인 발표는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진정한 의미의 휴전이나 뭐 심지어는 뭐 종전이라고는 당연히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뭐 휴전이라는 말은 도저히 쓰기 어려운 시기상조였다, 어제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뭐 국가 대 국가의 차원으로 본다면 전투의 실질적인 중단도 아니었고, 왜냐면 그 후에도 또 공격이 서로 있었으니까. 두 번째,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휴전 합의도 아니었고요, 어제. 그리고 세 번째, 양측의 실질적인 공격 중단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소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미완성이었다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제가 어제를 자꾸 전이라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발표는
정치적인 중재나 어떤 뭐 외교적인 성과의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는 뭐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인 휴전이라기보다는요, 뭐 잠정적인 선언 뭐 이런 것에 가깝다라고는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안대로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은 완전히 좀 군사 충돌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상황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가변적이다라는 게 좀 힘든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서 그 여러분들이 뭐 댓글로 보내주신 뭐 뉴욕, 뉴저지, 워싱턴 이쪽의 날씨가 어때요?라는 말씀 댓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동부 지역 폭염 얘기를 잠깐 처음에 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요. 미국의 동부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폭염이 강타했습니다. 일본 그 남쪽 지방이에요. 이례적으로 빠르게 찾아온 폭염이 일본을 덮치면서 이 지역에 열사병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일본 쪽의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전 국민에게 그래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17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사병 경보를 발령한 상황입니다. 이는 6월 중순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그런 조치입니다. 보통 7월 정도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6월 중순에 그런 열사병 사망자, 폭염 경보 이거는 거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도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을 덮기는 도쿄와 오사카도요. 연일 섭씨로 본다면 36도, 37도가 이어지는 그런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지역에 최소한 4명이 벌써 이제 열사병으로 사망했고요. 한 150명 정도가 더위로 병원에 실려갔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지금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죠. 다음 달 7월 대지진설이 있습니다. 그냥 설로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그 7월 대지진설에 더불어서 때이른 폭염으로 인해서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그 한국인들이 많이 고심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진하면 사실은 또 우리 날씨 좋기로 유명한 이곳 LA, 캘리포니아주 여기가 날씨는 좋습니다만은 가끔 좀 지진이 있어서 그게 좀 문제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어디든 다 장단점은 하나씩 또 다 갖고 있어요. 네. 이 남가주 LA, 캘리포니아 이쪽은 지진이 또 이제 문제인데 저는 여기서 한 30년 살면서 제가 몇 번이나 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겪으면서 느낌적으로 제가 혼자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례적으로 좀 더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런데 그 더운 것도 참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데 평상시에 더웠던 거와는 왠지 조금 다른 느낌의 더위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 꼭 지진이 좀 있더라고요. 뭐 큰 지진은 아니어도. 근데 이걸 뭐 정말 뭐 입증된 건 아무것도 없이 제가 혼자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과만 쉐어를 합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사실은 꽤 많이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어쩔 때는 여름에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여름의 더위보다는 조금 느낌이 다른데 좀 지진 올래나?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에는. 근데 진짜 그날 저녁에 지진이 좀 있었습니다. 뭐 큰 피해는 아니었어도. 그래서 일본이 지금 7월 대지진설을 앞두고 요즘에 때 아닌 폭염이 막 기승을 부린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은근히 좀 걱정이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이런 얘기를 아무런 근거 없지만 양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좀 쉐어를 했습니다. 별일 없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테슬라 자율주행 어제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요. 시범운행. 그 시범운행의 뒷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았었나 봐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개시했던 지난 일요일 오후 일부 탑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이 이제 어제 공개됐는데요. 그걸 보니까 차량이 갑자기 과속을 하거나 또는 금지된 차선에 갑자기 진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여럿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일요일 오후 약 10대의 모델 Y 차량을 투입해서 텍사스 오스틴의 그 일정 구역에서 소수의 SNS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행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직접 자신이 이제 택시를 부르고 타고 가고 내리고 이런 걸 다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랍 모어로라는 사람이 올린 영상을 보니까요. 로봇 택시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좌회전 전용 차선에 이렇게 있다가 얘가 갑자기 뜬금없이 오른쪽으로 쓱 들어오더니 직진을 확 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 다행히 옆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왜 갑자기 그랬는지 지금 원인 조사 중이에요. 좌회전을 하려고 좌회전 전용 차선에 있다가 갑자기 약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갑자기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직진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고가 안 났길래 다행이지. 이런 사고가 사실은 한 번 나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지금 원인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원인이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탑승자 2명이 게시한 영상을 보니까요. 테슬라가 제한 속도를 넘어서서 과속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차량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마일인 그 지역에서 30마일로 가다가 갑자기 확 35마일로 속도를 높여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요, 로보택시 탑승자들이 그 원하는 지점에 이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리게 되면은 무슨 뭐 그걸 요청하는 뭐 셀폰에 무슨 버튼 같은 게 있나 봐요. 저는 뭐 그 로보택시는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안 타본 게 당연하죠. 지금 시범 운행이니까. 그래서 거기다 세워달라. 저기다 세워라. 나 내리게. 그래서 그 버튼을 눌렀는데 버튼이 누르자마자 이 차가 이 로봇택시가 어디 섰냐? 도로 한복판에 그냥 쓴 거예요. 완전히 갓길로 가서 딱 서야지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버튼을 누르자 운행하다 말고 도로 가운데 딱 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부에 있는 직원이 이제 시범 운행하는 로봇택시를 다 이제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상황을 보고 본부에서 이제 원격으로 막 조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돼서 꽤 시간이 걸려서 겨우겨우 오른쪽 갓길에 세우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좀 위험할 만한 일이 꽤 있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문제들을 다 보고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인지하고 있다라면서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 측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보내라라고 요청한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어떤 보고서가 올라갈지 매우 중요시되고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차량은요, 가끔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제 어떤 문제냐 하면, 햇빛이 반사가 돼서 어떤 봐야 될 게 잘 안 보일 때, 뭐 신호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가다가 신호등이 서쪽으로 막 달릴 때 해가 질 때 그 각도가 신호등 있는 각도쯤에 해가 이렇게 지고 있으면 신호등이 정말 안 보이고 눈이 너무 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살짝 고개를 숙인다든지 옆으로 돌린다든지 뭘 좀 내린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선글라스를 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인간은 그거를 헤쳐나가잖아요. 경험상. 그런데 이제 그런 햇빛 반사 같은 게 있을 때 이 센서가 인지를 못해서 갈팡질팡한다라는 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안개가 있다거나 뭐 자기가 그 센서가 인지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뭐 자전거나 무슨 뭐가 이렇게 지나가서 그 인식해야 되는 그게 이제 블락됐거나 뭐 이런 경우에 문제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제 보고서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민 58%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반대한다. 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진보적인 지역인 캘리포니아주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반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보다도 이 58%라는 지지율은 크게 떨어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제 불법 이민자에게 그런 의료 혜택 주는 것을 캘리포니아라는 진보 지역도 이제 싫어하는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신분과 상관없이 불체자들에게도 이 메디칼 혜택을 계속 제공하고 있는 것을 일단은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을 없는 살림에 캘리포니아주가 없는 살림에 뭐 여기저기서 끌어당겨서 심지어는 주정부가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걸 해결하고 있다라는 참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게빈 뉴섬 주지사는 신규 가입은 일단 안 받기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또 기존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그게 뭐 불체자든 누구든 1인당 한 달에 $100의 부담금을 받는 건 어떠냐 뭐 이런 방안을 지금 궁여지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뭐 1인당 한 달에 $100 받는다고 그 엄청난 메디칼 예산 부족이 메워질지는 좀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그 메디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속 커지고 있고요. 이 캘리포니아의 그 이민자 의료 정책, 이민자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민자라는 것은 이제 불체 이민자를 말합니다. 불체자들에 대한 의료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욱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혹시 스페인에 여행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했다가 현지에 도착해서 완전 낭패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허위 매물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스페인 정부가 아예 매물 삭제 지시를 내리는 일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에어비앤비 플랫폼 내에 약 6만 6천 건의 그 임대 매물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6만 6천 건. 이번 조치는 매물의 다수가 그러니까 스페인 정부가 알아보니까 적법한 허가 번호가 없는 그런 매물도 있고 뭐 허위 번호를 사용한 경우도 있고 또 소유주의 정보가 불분명한 그런 경우가 있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어비앤비 측은 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픽스할 수 있는데 매물을 무조건 다 내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한 조치다라고 항소를 했어요. 정부에 대해서. 그러나 스페인의 연방 고등법원은 에어비앤비의 그 항소 소송을 기각하고 정부의 그 삭제 명령을 강행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에어비앤비는 스페인에서 우선 당장 5,800건의 매물을 즉각 삭제했고요. 이후 단계적으로 총 6만 6천 건의 매물을 대대적으로 추가 삭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요즘 그 스페인에 여행 잘못 갔다가 좀 난처한 좀 그런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짜증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막 짜증난다고 관광객들이 그 길가에 있는 그 테이블에 앉아서 식탁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식당이죠. 물론 페리오 이런 데서 식사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짜증난다고 관광객한테 막 물 껴안고 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관광객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거기 가서 돈 써주는데. 자, 정부의 정책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그런 애꿎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스페인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미국 동부, 뭐 중서부, 우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폭염, 날씨 굉장히 덥고 안 좋다면서요. 날씨도 더운데 그냥 뭐 스페인 여행 가기보다는 집에서 시원하게 수박 한 조각에 드시면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